네, 안녕하세요. 리더스타 부동산 강민희 소장입니다. 음, 지금 에이스 K1 타워 입주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보시면 입주 지정 기간이 2020년 8월 17일서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9월 29일 요 전까지, 요 29일까지는 소유권 이전하는 그 서류랑 그런 걸 다 법무사한테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 받으신 거랑 뭐 나머지 금액 잔금 대출 이런 거, 잔금까지 해서 이제 그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신경을 쓰셔서 잔금일을 미리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정하시고요. 물론 이제 잔금 대출하실 은행도 어, 더 좋은 데로 어디가 더 나으신지 한 뭐 지금 여기 보시면 잔금 대출하는 은행들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하나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었기 때문에 하나은행도 이제 계속 이제 연결돼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뭐 줄줄이 더 있으니까요. 한번 더 알아보셔서 더 좋은 데로 더 좋은 조건의 은행으로 대출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그 소유권 이전 날을 일단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나는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9월 29일 날 나는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정하시면은 그 날에 맞춰서 대출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출 은행이랑 또 이 중도금 대출 받은 은행 하나은행과 이 그 잔금 대출 받은 은행 간에 서로 이제 뭐 서로 통화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은행 안에서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 상환도 이 잔금 대출 받은 거에서 뭐 상환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잔금 대출을 조금만 받으실 거면은 이제 자기 비용으로 중도금 대출 상환을 하셔야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대출을 안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 하나은행에다가 대출금 상환을 이제 직접 하시기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일을 만약에 9월 29일로 정하셨다면 그거에 맞춰서 다 그 일정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잔금일을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도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잔금 대출 받으실 은행을 이제 정하셔야 되고요. 그 은행이 정해지면 그 은행은 대출금 상환이랑 뭐 이제 그런 거를 뭐 하시는 거고 만약에 대출을 조금만 받으시게 되면은 이제 직접 납부를 하셔야 되는 금액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뭐 상업 다 똑같은 하나은행인데 계좌도 같네요. 예. 여기 지금 여기는 이제 하나자산 신탁입니다. 그래서 하나자산 신탁으로 나머지 금액들을 다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요 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비 예치금. 예. 이제 관리비 예치금은 관리실에다가 납부하시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면적당 관리비 예치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은 관리 사무실에다가 이제 문의를 하셔서 관리비 예치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시고 이 계좌가 여기입니다. 국민은행 계좌에다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법무사와 관련된 거요. 요 서류는 요 서류는 잔금일날 이제 다 납부를 하시고 나서 이제 분양대금 완납 확인서까지 다 받으시고 나서 그거를 법무사한테 갖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세금이 이제 50% 감면된 게 있잖아요. 세금 50% 감면된 금액이랑 그리고 또 등기 이전하는데 드는 그 소요 비용이 조금 있죠. 일정 부분 그 부분을 해서 그거는 이제 여기 이 성신합동 법무사 사무소와 통화를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주 전날 저는 다 입금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K1과 관련된 K1 입주 때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
분양을 받아서 입주 계약할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은 그 잔금 치르는 거와 관련해서 대출 은행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출은행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 분양 그 신탁사에다가 또 입금하셔야 되는 금액 요거 확인하셔서 요거 입금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비 예치금과 관련된 것도 관리사무실이랑 확인하셔서 관리비 예치금을 이제 납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무사랑도 또 통화를 하셔서 법무사의 세금이랑 뭐 이제 그런 거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그것도 금액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납부를 하시고 나서 9월 29일 날 만약에 그날 잔금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9월 29일 날 입주지원센터에 가십니다. 입주지원센터 가시면은 이제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를 이제 발급을 합니다. 예, 요거 발급을 하고 요거랑 입주증도 발급이 되죠. 예, 입주증도 발급을 요거 이제 1층 지원 입주지원실에서 이제 요거를 발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하 1층에 에이스 건설 현장 사무실에 이제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고서 가시면은 열쇠를 줍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가셔서 이제 그 사무실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거는 이제 추가 AS를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사무실에 가셔서 관리 사무실에 가셔서 이제 그 관리비 예치금 납부 확인서를 확인하시고 이제 이 관리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체결을 하시고 입주 예약 일자 신청도 접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입주 예약 신청을 하셔야지 이날 엘리베이터가 혼선되는 거를 조금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중간에 이제 그 법무사한테 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이제 법무사한테 그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그 서류 같은 거 이제 다 제출하시고 나머지 세금 50% 감면된 거라든지 등기 소유 비용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개로 나뉘어지는 거고요. 실제적인 돈은 요렇게 그 잔금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관리비 예치금, 그다음에 그 소유권 이전 비용, 요렇게 세 개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들이 좀 이렇게 분산돼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잔금 당일날 이렇게 조금 조금 바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이 지연이 돼서 조금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잡고 가셔야 될 겁니다.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 입주 안내문을 다 보내드렸으니까요. 입주 안내문을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분양받으신 분양사원한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미리 잔금일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주 하는 질문 요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잔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나요? 보시면 지금 9월 29일까지 납부하시라고 나와 있고요. 9월 29일까지 잔금 납부를 하시면 되고, 그때까지 소유권 이전 관련된 서류를 법무사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가 지나가면은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도 있고요. 그리고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큽니다. 입주일 예약 신청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이용 시간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관리비는 열쇠를 수령하고 나서부터는 보통 이제 열쇠 수령하고 나서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하실 그때서부터는 입주업체 부담입니다. 관리비 예치금은 무엇인가요? 관리비 예치금은 보통은 이제 이 금액은 미리 받아놓는 겁니다. 관리비를 미리 받아놓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매수인한테 이 돈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서로 릴레이식으로 돈을 뭐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잔금만 내면 입주가 되는 건가요? 요거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잔금 때 전액 산업 이 여기 전액 상환이라는 게 뭐냐, 보통은 이제 잔금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잔금 대출 받은 거에서 중도금 대출까지 다 상환을 합니다. 보통 한 80% 정도 받으시면은 중도금 대출이 중도금이 뭐 한 보통 그 분양 공급 금액의 30% 40%거든요. 그거 다 이제 다 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를 개별적으로 할 수 없나요? 물론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엔 개별적으로 등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지정 법무사를 이용하시는 게 일처리를 하시는데 서로 편리하실 겁니다. 입주증 수령을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입주증 수령은 원래 원칙은 이제 계약자 본인만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뭐 가족이 받는 경우에 지금 그 계약자의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뭐 이런 거 갖고 오시면 되고, 만약에 가족이 아니라면 이제 직원분이 오시게 되면 계약자분의 그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다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입주 신청서 뭐 이런 거는 지금 아무래도 관리사무실 가셔서 요건 다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예. 아마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이게 조금 더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요 입주 지원 센터에서 하는 거, 요 전에 이제 잔금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관리사무실에서 하는 거, 관리비 예치금, 그리고 여기 이제 법무사한테 소유권 이전할 때 드는 비용, 그거가 세 개가 이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요 열쇠 교부라든지 AS 접수 요거는 지금 이제 지하 1층 에이스 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그 입주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라서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 번쯤 여기 전화번호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은 그 분양받으셨던 분양사원한테 뭐 또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사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